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얼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자, 미국 시장은 어제 네. 널 뛰었죠? 예, 뭐 장중 변동성이 있었는데 좋게 네. 끝났습니다. 두 분 아까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잠깐 네. 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그저께인가 오늘이 수요일인가 지난주였나요? 그 미니 선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미니 선물. 예, 미니 선물 당연히 뭐 증거금을 줄이기 위해서 소액으로도 할 수 있게 만든 거니까 이름이 미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만기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미니 선물은 매월 결제거든요. 아, 그래서 3692가 아니고 매월이다. 매월 있고 3692는 이제 본 네. 원래 선물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미니 선물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선물처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마치 매월 결제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제 3692 3개월 결제다. 이제 지적을 누가 해줬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우리 게스트 포함해서 한 달에 한 번씩 1시간 동안 잘못 얘기한 거 쭉 반성한 시간 한번 합시다. 결제월은 그렇고요. 단지 이제 증거금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미니는 약 5분의 1 정도의 증거금 그리고 마이크로 또 선물이 또 따로 있거든요. 한 10분의 1 증거금. 증거금을 낮게 해서 개인 투자들이나 소액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상품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장중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뭐 종가는 좋게 끝났습니다. 나스닥이 1.9% 올랐습니다. 네. 직전에 하락분을 다 만회하면서 다시 12,000포인트 위로 올라섰고요. 다우 0.78%, S&P 500이 1.29% 상승했는데요. 어제 제일 중요했던 것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 토론회에서 발언인데요. 2일 조정 후에 이제 재상승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소폭 하락 출발했어요. 네. 그런데 고용과 물가가 예상보다 강하면 현재 전망보다 더 높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마이너스까지 축 빠졌었어요. 마이너스 0.5%, 0.4% 빠졌었는데요. 그러다가 시장은 뭐 어디에 집중했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디스인플레이션의 초기에 진입했다. 여기 이 워딩에 꽂히면서 장 후반에 반등을 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것보다도 1월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면서 투자 심리와 그리고 수급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 어제 상승을 보시면요, 엔비디아가 5%로 올랐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4% 올랐고요. 이런 것들이 끌어올렸는데 이거 네. 왜 그랬냐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 등에서 챗봇 출시를 한다라는 경쟁이 붙었습니다. 네. 이러면서 거기 챗봇 관련 길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얼마 전에 뭐 지난주에 우리 김 프로님 말씀 주신 것 엔비디아 같은 게 이런 거 관련 주지 않냐. 그렇죠. 네. 엔비디아 이제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길주들이 오르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전체 시장을 끌어올리고 이런 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지표 때문에 걱정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뭐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연준 피복과 그리고 향후에 갈 길 뭐 이런 네. 부분들을 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빠져서 끝나서 걱정 많이 했죠. 그리고 고용지표도 뭐 너무 서프라이즈 나왔지 않냐 이제 걱정했지만은 우리 코스피 0.5% 올랐고요. 코스닥 1.5% 올랐습니다. 연일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연일 강한데 이것은 강한 테마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결제주들이 강세였고요. 네. 그리고 챗봇 관련 그리고 음원 영상 콘텐츠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강세입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579억이거든요. 줄었죠 많이.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는 579억 순매도였으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다 샀습니다. 이 종목들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는 전반적으로 반도체나 2차 전지 이쪽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은 매수의 주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2차 전지는 초강세였습니다. 에코프로는 13% 올랐고요. 대전전으로 5%. 저거잖아요. 19시총1위. 네, 거의 에코프로? 뭐 5%에서 10% 사이 올랐습니다. 어저께. 에코프로 BM이 아마 코스닥 1위고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 네. 나는 에코프로 BM의 준말인 줄 알았어요. 에코프로 아니요. 회사가 4위인가 지금 올라왔죠. 예, 아마. 따로 있습니다. 3위인가 대단하네. 4위까지 올라왔어요. LG에너솔루션, 뭐 삼성 SDI 이런 것들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 어제 뭐 아주 강세였고요. 반도체도 뭐 그렇게 약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 뭐 전체적으로 괜찮았겠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코스피 0.5%가 별로 많이 못 올랐죠. 이건 왜 그랬냐면요. 중형주들이 약했습니다. 중형주들이. 중형주들은 연초에 샀던 기관들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이런 네.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이 강한 것은
테마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오늘은 제가 이제 머리를 좀 웃기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사님은 어떤 컨셉의 헤어신지 오늘 시네루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시네루가 뭡니까? 그런가요? 앞머리. 원래 제가 좀 이제 파마한데요. 쓰십시오. 파마인데 지금 좋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피지 못해서 이거 드라이를 피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드라이를 피셔야 되는군요. 네, 수정해서 오겠습니다. S자네 S자. 나스닥, 너무 그런가요? S&P, 다우존스, 코스닥. 코스피. S가 다 들어가네 그러고 그러니까. 보니까. 자, 좀 더 시간을 내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나는 거래. 집중 갖고 싶은데 오늘 갑자기 저 헤어얘기가 우리 이사님한테 집중되니까 샘나서 그래요. 네, 자 우리 시장도 한번 볼까요? 네, 시장이 조금 편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다른 얘기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좀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보면요, 나스닥이 어느 정도 와 있나를 좀 말씀드려 보면요, 1월 올해 시작해서 한 주도 하락 안 했습니다. 가끔마다 이런 걸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주봉으로 보면 지금 6주간 계속 상승한 겁니다. 오. 6주간 계속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개월 연속 상승이거든요. 2개월 연속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년 1년 동안 2개월 연속은 딱 한 번뿐이 없었습니다. 10월과 11월. 이것도 반등 살짝 한 거였어요. 크게 하지 못했습니다. 네. 즉 1년 동안 반등 잠깐 한 10월, 11월에 반등한 연속 2개월 상승 이것뿐이 없었고요. 네. 1년 동안 그렇게 약했는데 올해 들어서 1월, 2월 동안에 강한 반등을 주면서 2개월 연속 상승 그리고 매주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강했던 나스닥 기준으로 볼 때 기술주들의 테마가 형성되고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의 쇼커버링이 나타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런 거죠. 네. 작년에 연속 2개월 반등했던 상승했던 시기가 이제 10월에서 11월인데 예. 그때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20% 이상 상승했었어요. 그렇죠. 이때 나스닥이나 딴 데 약했었습니다. 못 올랐죠. 그러니 지금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어허. 그렇게 지금 시장의 흐름의 변화가 되고 있다. 이거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이런 변화가 있어서 수급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이 변화는 아마 또 다시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연초 흐름으로 당분간 계속 어떻든 수개월간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요. 네. 여튼간에 2개월 연속 상승했고 6주간 상승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럼 시장은 연속적으로 상승하면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또 이거 너무 가파르게 오지 않았냐, 너무 네. 많이 오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은 조정을 또 보이기 시작하고 네. 사인 매물도 나오거든요. 그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은 주춤할 개연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보다도 종목을 보자. 올해는 종목을 봐야 된다. 우리 그 시황을 이코노미스트이신 저도 뭐 즐겨 듣는데 김한진 박사님의 입을 통해서도 오죽하면 올해는 종목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거의 집중적으로 종목이나 테마 쪽으로 집중되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연초에 그걸 보여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나라는 2,500포인트 돌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워낙 심리가 이거 못 넘길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넘기기 위해서는 외국인 매수만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 기관들이 같이 이제 사줘야지 될 것 같은데요. 기관들이 여전히 뭐 그렇게 강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할 마음도 없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역시 실적 발표로 인한 종목 장세. 요즘 실적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적에 따라 움직여요? 예. 반대로 안 움직이고. 시장이 그 실적이 안 좋으면 팍 빠지고 실적이 좋으면 오르고 정상적인 상황이 좀 됐어요. 네. 네, 그리고 이 시별 테마 장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종목 위주로 시장이 플레이가 된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꽤 지났고 또 아니, 후에 괜찮습니다. 중요한 예, 편하게 여유 있게 하시면 하십시오. 됩니다. 말씀 네네네. 주시지 아니, 않습니까? 우리 뉴스가 길어져서 여유 있게 하시고. 아니 우리 트리케 얘기도 저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유 있게 하셔도 된다니까. 네. 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희망퇴직이 금융권에서 제조업으로 확산됐다는 내용인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빨간 글씨만 2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PCB 업체나 뭐 자동차 부품,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이 지금 희망퇴직 또는 자율휴직 권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적이 악화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퇴직과 전환 배치가 있는데 상공회의소 추산으로 볼 때 작년 취업률이 약 플러스 2.7% 증가, 근데 올해는 거의 뭐 증가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이거 일반적인 뉴스에도 나오지 않냐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계속 올해 1년 동안 만약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익이 뒤따라주지 않거나 적자난 기업들의 한계 기업이 조금 생기기 시작을 해요. 아하.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예. 실적하고 연계해서 보셔야 된다.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대체로 이렇게 희망퇴직을 많이 하는 혹은 뭐 구조조정을 막 세게 들어가는 예. 이런 상장사들의 경우에는 예. 이게 주가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구조조정 한다는 소식이 들릴 때쯤 갑니까? 아니면 구조조정을 해서 실제로 이익이 좀 바뀌는 이런 거가 좀 나오면 구조조정 한다 그러면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예,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많이 보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뭔가 행보를 하는 기업들은 나중에 문제가 별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버티고 네네네. 있던 별 문제 없었다고 하는 기업들에 좀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좀 참고로 뭐 네. 경험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구조조정 한다고 그러면 그 회사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더라고. 한계 기업 있잖아. 이거 안 될 회사 같아. 네. 그 구조조정 한다 그러잖아. 그거 더 안 돼. 그렇죠. 더 떨어져. 아 이건 안 된다는 네, 얘기구만. 근데 네, 네. 괜찮아 회사가. 네. 근데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한다 그래. 그러면 좋아. 예, 예. 그렇게 어떻게 괜찮았어요? 예. 네,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인 공매도가 가능하잖아요. 네. 알고 계시죠? 네. 개인 공매도 잔고가 900억으로 역대 최대 금액. 뭐 900억 사이즈 전체 크진 않지만 워낙에 개인 공매도 잔고는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900억이라는 숫자는 이제 역대 최대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 있잖아요. 레버리지요. 이걸 많이 사네요, 개인들이요. 1월에 인버스는 7,100억 정도를 지금 샀다라고 합니다. 곧버스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개인 매수 최고 많은 게 곧버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럴 그렇게 때가. 좀 반대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플레이를 하는 경우에 추세적인 걸 보통 순행하는 것은 이제 기관들이 많이 순행하는데 이제 개인들의 속성은 이거 파생 상품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 역방향으로 많이 하거든요. 물론 맞췄을 때 큰 수익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개인들의 공매도 잔고나 그리고 곧버스의 순매수 때 개인들이 아랫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베팅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초에 상장한 주식들 청약 흥행하고 대부분 강세인 거 얘기 들으셨죠? 야, 저게 또 되게 희한하대. 예, 예. 다 청약 포기, 아니 뭐야 공모 다 포기하고 그러더니 올 하는 초에, 데는 다 따상이야. 올해 제일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 스튜디오 미르가 맞아요. 따상 나왔죠. 청약률이 1,582대 1. 어제 상한가였습니다. 그냥 바로 따상됐고요. 따상. 예. 꿈비는 이제 청약이 지금 1,772대 1이라고 합니다. 증거금이 2.2조. 이거 아동 가구인데요. 그런데 뭐 오브젠 이런 종목이 많이 떴고 미래반도체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주시는 것 같은데 986대 1 개인 청약이 이 정도예요. 기관 합치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장한 기업들이 이렇게 명단입니다. 오브젠, 미래반도체, 3기V, TMC 전부 다들 흥행에 성공했고 급등했더라는 거거든요. 왜 이런 걸 그냥 가져올까요? 여러분들은 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은 가격이고 밸류인 겁니다. 사실 결론은 그런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요 실적 발표도 시장이 요즘에 좀 좋잖아요. 그 호시적 발표하면 막 뜹니다. 굉장히 많이 떠요. 시장이 안 좋을 때 호시적 발표하면 어떻게 돼요? 반영 못하잖아요. 이 청약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얘네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나 청약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할 때 하니까 적정한 밸류나 적정 수준에서 이가 되니까 여기서 더 많이 사람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사도 돼.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가격이면 더 올라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시장이 막 버블이 생기고 이랬을 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또 버블을 만들면은 또 빠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연초부터 보니까 생각을 공모주 펀드 수익률이 지금? 좋더만. 그래요? 공모주 펀드 수익률이 좋아. 뭐 좋겠지 이렇게 잘 나오는데. 네. 그리고
연초 이후에 테마 순환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AI, GPT,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다 이런지 아시는 거고 계속.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는 네. 지수단의 상승에 대해서 제한적 인식이 굉장히 깔려 있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 아무리 파월 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금리 인상 피복 기대감이 시장에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요거는 지금 추정하는 겁니다. 증권 업계에서 우리 여의도에서 추정하는 겁니다. 결과치가 네. 발표된 건 아니고요. 재작년에 연기금에서 벤치마크를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벤치마크라 하면 그 지수를 벤치마킹 하는 건데요. 코스피 200이었지 않습니까? 아시죠? 근데 이거를 코스피 50개를 더 올려서 뭐 더 붙여서 코스피 250으로 하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100이었는데 코스피 플러스 코스닥 150으로 하자. 액티브형은 한 50종목씩 더 넣자. 좀 여력을 좀 생기자. 이런 얘기들 논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올해 개별 종목 장세가 되면서 이 연기금이나 아니면 액티브펀드들의 코스피나 아니면 중형주나 중소형주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꽤 눈에 많이 띄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뭔가 변화 생긴 거 아니야라는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추정을 하고 있는데 발표된 건 아닙니다. 그 지수가 그만큼 트래킹 못 한다는 얘기군요. 그- 지금으로서는. 지금 그 부분도 있고 종목이 좀 확산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 어떤지에 대해서는 뭐 여기 계시는 분은 이 방송 들으시면서 뭐 아닌데 웃으실 수도 있고 어떻게 알았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시장 안에서 이런 추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맞든 안 맞든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그러한 네.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마지막 SM 주가 변동성 어저께요. 고점이 플러스 8%고 저점이 마이너스 7%고요. 아까 공 기자님 잠깐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요. 두 가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용은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보시고요. 첫 번째 뭐냐면 지금 최근 들어서 엔터 종목들이 테마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리오프닝 관련돼 가지고 엔터가 테마가 되면서 올해 괜찮을 거라고 해요. 사실 하이브도 그렇고 요즘에 괜찮게 움직이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SM의 지분 경쟁 얘기가 붙으면서 그 힘을 좀 더 받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3월에 주총에서 표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회사 이사 측하고 대주주 측하고 이수만 씨 있는 대주주 측하고 표대결이 있는데 끝나고 나서 아마 지분이 다시 한번 크게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지분 변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카카오에서 신주를 제3자 매정으로 신주를 받고 12 반영으로 해서 2대주가 된 거거든요. 네. 9.05%로. 그래서 카카오에서 카카오 엔터로 넘긴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는 우리 많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연관돼 가지고 이들의 주가가 어제 그래서 반영을 하면 좀 올랐거든요. 세 가지 정도가 이 SM 자체 저는 SM을 뭐 그렇게 거래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SM 자체에 관심이 아니고 이런 뉴스 때문에 엔터주와 카카오 관련주와 전체 시장에서 테마가 움직이고 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주주들의 성향이 대충 파악이 됐나요? 예를 들면 뭐 이수만 총괄 총괄 PD 네. 쪽에 어떤 회사들 혹은 뭐 어떤 뭐 됐죠. 기관이 있고 예, 거의 됐죠.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예, 거의 다 나와 있는데 지금은 네. 이사진 쪽에서 이제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회사 네, 내에 네, 있는 네. 이사진 쪽에서 그쪽이 조금 우호적이다라고 기사는 현재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나머지 이제 유격은 있는 저 특기사들은 대부분 경영진 쪽인 것 같고요. 저 기사를 보면은 네. 그 이수만 총괄 PD가 경복고등학교 나왔거든. 네. 그 이사 중에 경복고등학교 동창이 있어요. 그분만 이제 이수만 총괄 PD 쪽에. 아니 근데 처족하려며요. 처족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표에는 이런. 그렇죠. 이건 지금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은 건데요. 왜 어느 정도로 지금 그러냐면은 그래요? 최근 들어가지고요. 어제 하루만 21만 주 들어온 데도 있어요. 매수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근데 처족하면 매우 너무 그래서 시켰을 거 아니에요. 네. 처족하라. SY의 저 조카하고 친해요? 정프로는? SY 조카하고요. 네. 누군지도 모를 것 같은데. 아니 정프로 SY 내가 물어봅시다. SY 조카가 몇 명 있고 뭐 잠깐만요. 알아? SY 조카라고 하면 네. SY의 네. 언니의 네. 애들이면 네. 처족하죠. 그렇지.
알죠. 1위 뭐야? 이름을 알면 뭐 합니까? 아니 알긴 알죠. 근데 처족한데 서로 이제 반대편에 서 있다 이거죠? 갑자기 이렇게 된 거지 지금. 결국은 원래 작년에 우리 인터뷰할 때까지는 완전 저거였지. 같은. 그럼 네, 이창원 대표하고 와 이렇게 됐었지. 네네네네. 그 얘기 했었잖아. 저 이수만 총괄회장이 없으면요, 에?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또 흘러온 거군요. 자, 하여튼 요거는 뭐 꼭 그 SM에만 한정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뭐 엔터 전체에 끼친 영향이라든지 또 이런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SM 지분 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아침에 또 봬도 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재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